나는 위대한 챔피언들과 함께 뛰었고 진정한 전설들과도 함께 경기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재능이 있다고 생각했던 선수 중 한 명은 인테르에서 함께 뛰었던 아드리아누였습니다. 그는 내가 함께 경기하고 싶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는 마치 야수와도 같았죠. 2000년대 초반 아드리아누는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공격수 중 한 명으로 여겨졌습니다. 강력하고 빠르며 기술적이고 환상적인 슈팅 능력을 가진 그는 믿을 수 없는 재능과 카리스마 덕분에 황제라 불리며 전설적인 호나우두와 비교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단 한 번의 결정적인 사건이 그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축구 스타에서 술과 파티로 삶을 낭비하기 시작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공격수로 역사를 남길 수 있었지만 결국 완전히 추락하여 혼돈, 무법, 가난이 지배하는 고향 브라질 빈민가로 돌아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인테르의 전 선수의 축구 커리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의 커리어를 망친 비극적인 사건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놀랍고 복잡하며 교훈적입니다. 우리 영상의 주인공은 1982년 2월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범죄 조직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빌라 크루제이로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그곳에서는 대부분의 소년들이 성인이 되기 전에 무기와 마약을 팔기 시작하고 오직 가장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곳이었죠.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좋은 미래를 갖기를 바랐고 그래서 7살 때 마지막 돈을 모아 그를 플라멩구 축구클럽 아카데미에 보냈습니다. 아드리아누는 15살까지 왼쪽 수비수로 뛰었고 전혀 스타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어느 날 그는 클럽에서 쫓겨날 뻔했지만 코칭 스태프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그를 남기고 공격수로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세계적인 명성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17살에 그는 주전 공격수로 뛰었고 17세 이하 브라질 대표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으며 대표팀과 함께 1999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를 우승했습니다. 플라멩구에서 한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친 후 그를 이탈리아의 인터밀란이 영입했습니다. 밀라노 클럽에서의 시작은 놀라웠습니다. 레알과의 친선 경기에서 이 신인은 환상적인 골을 넣으며 유럽의 또 하나의 프리킥 전문가가 등장했음을 알렸죠. 그 데뷔 이후 아드리아누는 곧바로 인테르의 스타가 될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대회에서 15경기를 치른 후 그는 단 한 골을 넣고 피오렌티나로 임대되었죠. 피오렌티나에서는 상황이 나아졌고 아드리아누는 팀의 주역 중 한 명이 되었으며 필드에서 자신감을 느끼고 다양한 스타일로 골을 넣었습니다. 드리블, 속도, 공중 경합에서의 강점을 보였고 왼발로 강력한 슛을 날리며 관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피오렌티나에서의 반년 임대 후 아드리아누는 또 다른 이탈리아 클럽인 파르마로 이적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시작하며 새로운 호나우두라는 칭호를 얻었습니다. 파르마에서 첫 시즌을 보낸 우리 주인공은 15골을 넣으며 세리에 A의 최고의 득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는 팀의 몇 가지 중요한 승리에 기여하며 리그에서 5번째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는 유에파컵에 진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죠. 두 번째 시즌도 파르마에서 시작했지만 여전히 인터밀란 소속이었습니다. 인테르의 구단 측은 그를 복귀시킬지 고민했지만 아드리아누가 리그 9경기에서 8골을 넣자 빠르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밀라노 클럽에서의 두 번째 기회는 첫 번째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시즌 후반 18경기에서 그는 12골을 기록했죠. 그는 완벽한 공격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상대 골대를 향한 집중력, 힘, 속도, 놀라운 기술, 환상적인 골 감각, 정확한 슛, 헤더로 골을 넣는 것 문제없죠.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는 것, 식은 죽 먹기고 프리킥으로 강력한 슈트를 날리는 것 아주 쉬운 일이죠. 그는 동료들, 전문가들, 구단주인 마시모 모라티 그리고 팬들로부터 모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드리아누는 훌륭한 체력 상태를 유지하며 다시 한번 세리에 A 최고의 득점자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 그는 브라질 대표팀과 함께 아메리카컵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우선 그는 조별리그에서 코스타리카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멕시코와의 8강전에서는 팀을 위한 페널티를 얻어낸 뒤 2골을 넣고 멋진 100킬 어시스트를 선보이며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우루과이와의 중결승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는 정규 시간 동안 그리고 승부차기에서 모두 득점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의 결승전에서도 그는 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골은 추가 시간 3분에 나왔고 아드리아누는 브라질을 패배해서 구해냈죠. 경기의 운명은 승부차기에서 결정되었고 아드리아누는 역시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게 골키퍼를 제치고 브라질이 트로피를 차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대회에서 최다 득점자가 되는 연계를 안았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었지만 승리한 지 9일 뒤에 아드리아누의 말에 따르면 그를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만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었죠.
아버지는 그에게 친구이자 스승이자 첫 번째 코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주인공은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드리아누에게는 그를 돌보고 훈련시키며 모든 것을 통제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브라질에서 전화가 왔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나는 그가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날부터 마라티와 나는 그를 형처럼 돌보기로 결심했죠. 이반 코르도바는 그와 함께 밤을 보냈고 그에게 아들이 너는 호날두와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와 같아 네가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라고도 말하였지만 아무것도 그를 우울증에서 끌어낼 수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자신의 자서전에서 전한 것은 인테르의 전설 하비에르 사네티였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22살의 공격수를 충격에 빠뜨렸죠.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단에 대한 의무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첫 2시즌 동안 아드리아누는 여전히 뛰어난 경기를 보여주었고 인테르에서 40골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는 브라질 대표팀을 컨페더레이션스컵 우승으로 이끌며 대회 최우수 선수이자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아드리아누가 2006년 월드컵에서 국가대표팀을 우승으로 이끌기를 기대했지만 2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1년 전 그가 반짝이던 모습과는 다른 흐릿한 자신이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트로피를 원하지 않았고 축구에서 즐거움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를 기쁘게 만든 유일한 것은 술이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우울증에 빠졌고 그 우울증을 이기려면 술밖에 없었어요. 나는 술을 마실 때만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계속 마셨어요. 내가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마셨죠. 와인, 위스키, 맥주. 나는 취한 채로 훈련에 갔어요. 나는 훈련에 늦지 않으려고 자지 않았지만 항상 형편없는 상태로 나타났어요. 나는 트레이닝 센터에 한 방으로 보내졌고 기자들에게는 아드리아누는 근육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2006년 월드컵 이후 황제의 경기력과 득점력은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그는 단 6골만을 기록했으며 이탈리아 리그 최악의 선수로 2번이나 선정되었죠. 인테르는 그의 커리어를 구하기 위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게 하고 브라질의 상파울루로 임대 보냈습니다. 이 특단의 조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는 음주를 끊고 거의 20골을 기록하며 부활의 신호를 보였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이탈리아로 복귀했죠. 네라주리는 그들의 스타가 다시 한번 빛나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테르 경영진과 조제 무리뉴는 아드리아누가 알코올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믿고 그를 밀라노로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일이 다시 반복되었죠. 아드리아누는 다시 무너졌고 연락이 두절된 채 며칠간 실종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해요. 이것은 규율 문제나 농담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축구가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더 걱정하고 있어요. 아드리아누는 다시 예전에 좋지 못한 모습으로 돌아갔고 인테르 경영진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009년 4월 선수와 구단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곧이어 그는 축구 경력을 시작했던 플라멩구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향 클럽에서 그는 다시 태어난 듯한 모습을 보였고 단 한 시즌 동안 무려 19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득점력 덕분에 그는 브라질 리그 최다 득점자가 되었고 팀을 92년 이후 처음으로 리그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로마는 황제가 변화했다고 믿고 2010년 여름 그와 계약을 체결하며 연봉 500만 유로의 보너스까지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금방 드러났습니다. 이후 모든 것이 반복되었죠. 아드리아누는 팀의 첫 합류 일정에 늦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으며 몇 가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그는 한 시즌 동안 단 한 골도 넣지 못했고 5경기에만 출전했으며 단 한 번도 풀타임으로 뛰지 못했습니다. 그는 클럽과 계약을 해지하고 코린치앙스로 이적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는 인테르 초창기 시절의 모습을 거의 보여주지 못했죠. 근육질의 몸 대신 많은 체중이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경기 중 골을 축하하는 장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아드리아노의 관리 안 된 몸 상태로 인해 코린치앙스는 이적 후 단 1년 만에 그와의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다시 고향팀 플라멩구로 돌아갔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버티지 못했죠.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아드리아누는 아틀레티코 파라넨시의 선수였습니다. 그는 몇 경기를 치렀고 심지어 한 골을 넣기도 했지만 훈련을 빠진 이유로 클럽은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016년에 인테르의 전 스타가 마지막으로 합류한 팀은 미국 4번째 리그에 속한 마이애미 유나이티드였으며 그는 그곳에서 선수 겸 공동 소유자로 활동했으며 월급은 $10,000에 불과했습니다. 반년도 차이 되지 않아 그는 선수로서의 경기를 완전히 마감했습니다. 이후 아드리아누는 리우데자네이로로 돌아가 방탕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술과 여자들과 함께하는 파티에 돈을 쓰고 거의 모든 돈을 다 써버린 후 빈민가로 이사갔습니다. 언론은 그가 범죄 조직이 지배하는 커뮤니티에 살고 있으며 그들과 접촉을
관심을 가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리우 검찰은 그가 마약 밀매에 사용되는 오토바이를 판매자에게서 구매한 혐의로 기소했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무기 밀매와 관련된 의혹도 받았지만 이 역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아드리아노는 각종 비난에 대해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세금을 내고 제 뿌리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저는 결코 누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처를 준 유일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간 후 아드리아노는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몸 관리에 집중하며 체육관에 다니고 브라질에서 아디다스 브랜드를 홍보하며 자선 활동에 참여하고 소셜미디어에서 광고 게시물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무기, 의심스러운 사람들과 함께한 사진 대신 셀카와 가족과 함께한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제 그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며 자신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항상 고향을 너무 사랑한다고 말했고 심지어 어려운 무일푼의 어린 시절도 따뜻하게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그는 세계적인 명성이나 수백만 달러의 계약에 그리워하지 않으며 그저 자신이 편안한 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개인 칼럼을 매체 플랫폼인 더 플레이어스 트리뷴에 쓴 글에서 그는 나는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돈과 명예는 당신이 인간성을 바꾸지 않아요. 아드리아노는 왕관을 쓰지 않아요. 아드리아노는 신이 도운 빈민가의 소년이죠. 이해되시나요? 아드리아노는 파벨라에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라고 썼습니다. 수많은 스캔들과 인테르의 전 공격수와 관련된 어두운 이야기가 그에 대한 축구 선수로서의 평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의 전성기 시절 그는 약점이 없는 최고의 공격수였으며 신체적으로 강하고 기술적이며 헤딩과 몸싸움에 능했고 왼발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슛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능숙하게 자신이 가진 많은 장점을 활용했습니다. 짧은 커리어에도 불구하고 아드리아노는 많은 권위 있는 트로피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4번 이탈리아 챔피언이 되었고 3번 브라질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2번 이탈리아의 컵과 슈퍼컵을 우승했으며 코파 아메리카와 컨페더레이션 컵도 우승했고 브라질 대표팀을 이끌고 17세 이하 세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개인적인 업적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는 한번 코파 아메리카와 컨페더레이션 컵에서 최고의 선수와 득점왕을 받았고 한번 브라질 리그 득점왕이 되었습니다. 아드리아노는 축구장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고 많은 중요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를 깊게 상처 입혔고 술과 잘못된 환경은 결국 그의 커리어를 망치게 했습니다. 그의 커리어는 뛰어난 것이 될 수도 있었지만 가까운 사람을 잃은 후의 자신을 무너뜨리고 나쁜 습관들이 그에게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팬들의 수만 명은 몇 번의 성공적인 시즌만으로도 그를 황제라는 웅장한 별명으로 축구 선수로서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나는 죽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죠.